슬픈 고민, 행복한 고민,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까지 혼자보다는 함께 생각하는 게 좋겠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테인션 다운 김예인의 고민 세탁소 출발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지점이 있다면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동화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이 다 고민의 연속인데 오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테인션 나우 고민 세탁소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결혼 이야기 나눌 유지 씨 나와 계십니다. 지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러 온 싱글 유지입니다. 저도 싱글입니다. 그러네요. 싱글들이 이제 결혼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즘 시즌이 조금 주변에서 결혼을 다들 하는 시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봄이어서 그런가? 네, 결혼을 봄이라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또 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들 또 몰아서 또 하시는 그쵸, 분들도 그쵸.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많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네, 싶었어요. 좋아요. 딱 계절에 맞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희 씨 주변에 좀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결혼이요? 네네. 뭐 제 나이 또래? 그쵸. 뭐 저는 가족 은근 어.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애들이 많고 많아요? 네, 많고 결혼 예정인 친구들이 올해만 지금 한 3-4명 정도 된 와,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보면은 막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결혼 안 한다 하는데 제 주변에는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좀 뭐 갑자기 이런 게 나오지만 전 주변에 사실 친구가 별로 없긴 하지만 결혼을 한 친구들은 아직 있고 언니들이 조금 결혼을 많이 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한두 살 언니들이 이제 다들 슬슬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바뀌는 건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느끼는 생각이 결혼 사실 되게 먼 어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약간 너무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결혼하고 나니까 분명히 나랑 이제 친구고 또래였는데 되게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가 막 뭐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부동산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현실적이다. 되게 어른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지희 씨는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게 약간 내가 결혼하는 게 조금 이기적인 걸 수도 있겠다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지금 본인 커리어와 내 인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결혼에 조금 그렇게 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좀 난 일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이게 또 그런 거에 둘이 대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쵸. 다 욕심을 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인 씨는 결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약간 지희 씨랑 비슷한 게 지금은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약간 민폐인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번인데 그럼 결혼 생활이 2번이 되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제 이해를 하다가 좀 쌓일 수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쵸? 그러려면 지금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일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뭐 놀고 싶기도 한데 맞아. 결혼하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버려야 되니까. 맞아요. 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맞아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식에 요즘에 결혼은 살짝 희생이라는 인식이 요즘에 맞아요.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이제 맞아요,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맞아요. 이게 엄마 시대 때만 봐도 사실은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됐잖아요. 그쵸. 무조건 해야 됐었고 뭐 결혼 안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노처녀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진짜 그 옛날에 이거 드라마 제목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거죠? 내 이름은 김삼순. 이런 거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30살의 삼순이가 나오는데 되게 노처녀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1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 30 너무 어리잖아요. 완전 지금은. 어리죠. 근데 그때는 뭐 거의 약간 노처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드라마에서도 빨리 결혼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받았는데 사실 지금 30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좀 이른 나이라고 보기도 하고 서른에 맞아요, 하면 그냥 뭐 그렇게 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땠어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23살에 결혼을 하겠다. 뭔가 과거에는 막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그때 어린 나이기도 했고 또 그때의 그 시절에 그 시대가 또 있잖아요. 또 제가 또 이제 중학생 때면 또 이제 딱 삼순위 할 때네요. 15년 전 딱 그때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때 어린 지희 생각에 30은 노처녀니까 23쯤에 그치, 해야겠다. 23쯤에 해서 이제 좀 아기도 잘 키워놓고 아기가 초등학교 갈 때 내가 한 30쯤이면 딱 맞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너무 어리죠? 23. 미쳤다. 완전 애기예요, 애기. 미쳤다. 지금 그런 너무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뭔가 이제 연애, 뭐 취업, 결혼, 출산 이걸 약간 당연한 세트로 여겼던 것 같고 진짜 20살 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공부를 막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확실히 사람이 생각이 변하면서 그런 가치관적인 것들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바뀌는 게 응. 제가 옛날에 막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모양처 절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커리어음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네. 그런 뭐, 이야기 했었어요. 난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아, 네네. 그럼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결혼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제일 빨리 한다. 그런 애들이 결혼 제일 먼저 하더라.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서 그런 맞아. 거 있었었는데 네.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천천히 합시다. 맞아요. 이게 그냥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친구의 언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거의 들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하나하나가 맞아. 다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가족과 그 나의 가족과 그 서로 가족의 합과 막 이런 것들 너무 다 힘들어요.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신혼집 위치 이런 거 정할 때도 그런 거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뭐 결혼식장 위치라던가 아니면 진짜 뭐 진짜 다 뭐 그거예요. 한복 색깔 이런 거 정할 때도 맞아요. 진짜 이게 다 취향을 가전 제품이니 뭐니 부터 맞춰줘야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쉽지가 난리도 않은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맞아요. 아, 혹시 뭐 옛날에 그럼 몇 살에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 있었어요? 그럼 저는 23살로 정해놨잖아요, 예전에. 저도 근데 20대 때. 20대 하고 싶었어요. 때? 그냥 뭔가 20대 후반에 해서 30대 초반에 이제 아기 낳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무난하고 다들 그러니까. 그치, 무난한 느낌이긴 하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는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아기한테 안 좋네, 마네 막 이런 맞아, 것들도 맞아. 있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빨리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데 막 이런 맞아.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주변에서 결혼을 막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급해져서 하는 거. 그런 따라서 거는 하는 진짜 느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결혼이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진짜 내 어떤 반쪽 이 천생연분을 진짜 30대 후반 막 40대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언제 만날지 그쵸, 몰라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막 시간에 쫓겨서 막 20대 후반 이렇게 했으면은 그 천생연분의 그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는 또 그런 게 또 있는데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희 씨와 1부에서는 대충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또 노래 듣고 2부로 찾아올게요. War das schon alles?
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고민 세탁소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상형 그리고 좀 결혼에 대한 로망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이게 현실은 현실이지만 로망도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희 씨는 약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로망... 생활이라든지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일단 로망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게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내가 이제 뭔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집에 혼자 TV 보고 있는데 또 곧 퇴근해서 나를 보러 올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게 되게 행복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 뭐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은 저는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 싫고 그래서 이거 여성분들은 다 네. 있을 거예요. 그쵸 저는 거창하게 하는 거는 싫고 그냥 그 소박하게? 반짝거리는 거 좀 알크 장난이고요. 그냥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프로포즈인데 이제 손편지도 괜찮아요? 손편지 그 봉투 안에 뭐 들어 있나요? 이제 종이학?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 남자분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 네. 여자가 다 프로포즈를 하는 게 유행이래요. 아까 기브앤테이크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이제 여자가 그 이후에 남자한테 그거에 대한 다시? 답으로 다 프로포즈를 하는. 복잡하다. 네, 그런 느낌으로 되게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남자가 집을 해야 된다, 여자가 혼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있었죠. 요즘에 많이 이제 반반 결혼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프로포즈에 있어서도 이제 반반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예인 씨는 뭐 결혼 로망 있으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프로포즈 로망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 먼저 말해도 돼요? 뭐죠? 저는 살짝 조금 화려하게 받고 싶어요, 프로포즈. 그거 괜찮나요? 막 서울역 광장에서 갑자기 뮤지컬 댄스 막 하면서 중간에 나와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 약간 놀이공원 같은 데서 받고 싶었어요. 괜찮다. 근데 뭐 그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좀 그쵸? 약간 남들이 근데 이제 살짝 언지를 살짝 줘야 돼요. 나도 꾸미고 가야 되니까. 그치. 남자가 주목하니까 모두가.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서 누군가 이게 다 영상도 촬영해가지고 나중에도 볼 수 있게.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영화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고 싶어요. 진짜 저랑 완전 반대다. 완전 반대인 것 부끄러워요. 같아요. 나중에 저와 결혼하실 분이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이런 거 받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실수인 척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그쵸. 그분은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성향이 다 다른가 봐요. 프로포즈 때부터.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포즈는 보니까 이제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호캉스.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꾸며놓고서 예쁘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차 트렁크. 차 트렁크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프로포즈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꽃 막 이렇게 사이에 뭔가 선물이랑 막 이런 풍선 막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프로포즈 방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결혼식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좀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꼭 필요한 요소들 뭐 한두 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결혼을 하면서 이혼해야겠다 하면서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없죠. 결혼하면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유머 코드. 네, 유머 코드가 잘 맞아야지 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재밌어야지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서로 다툼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재밌으면은 또 이렇게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 유머 코드 잘 맞는 게 가치관이 비슷한 거래요. 아. 그래야지 웃음 포인트도 비슷하고 그쵸, 뭐 슬픈 그쵸. 포인트도 비슷하고. 그쵸. 왜냐면 사실 우리가 소개팅만 하러 가도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소개팅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랑 저랑 유머 코드가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느껴지잖아요. 억지로 웃는데 제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너무 재미없는데. 좋은데 사람 너무 좋아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랑.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못해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유머 코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완전 생각. 중요한 것 같아요. 했습니다.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성격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유머도 그럼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요즘에 결혼식 막 야외 결혼, 식장 결혼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러면 저는 야외 결혼. 야외 결혼이요? 약간 로망이 있어요. 그 약간 그 영화 중에 About Time 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 비 오는 날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야외인데 비가 와버렸지. 그쵸. 그쵸, 그 그쵸. 영화 맞나 봐요. 어, 그런 맞아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막 이렇게 드레스도 빨간 드레스 입잖아요. 저도 흰색 약간 이런 거 아니라. 그렇게 입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식장에서 뭐 이렇게 꽃도 막 이런 부케 예쁜 거에 흰색 원피스, 이렇게 드레스 이런 거 말고 조금 다양하게 하고 하객들도 요즘 그런 거잖아요. 막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영끌 해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친한 친구들, 진짜 나를 지인들끼리만 축하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그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하고 싶어요. 너무 파티처럼 의미 있는 놀고. 것 같아요. 스몰 웨딩인데 약간 야외 느낌? 네네네. 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또 상대방 또 부모님 또 물어봐야 되죠. 그런 거 그러니까요.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무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괜히 튀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쵸. 지희 씨는요? 저는 이거 고민되는데. 근데 저는 식장 결혼. 식장 결혼. 왜냐면 내 얼굴이 제일 예쁘게 보여야 돼. 에? 내 얼굴. 왜냐면 이게 야외에서도- 야외는 그날의 그 햇빛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식장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제일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컨디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제 조명이나 막 이런 습도까지 다 게. 해주니까. 그럼요. 그래서 내가 예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맞아요. 식장이 꽃이죠. 결혼식에 그쵸. 꽃은 신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외로 잡았는데 진짜 뭐 어바웃 타임처럼 비가 오거나 근데 이게 영화니까 아름답지 현실이면은 사람 다 너무 지워지고 슬플 것 같아요. 옷 다 젖고 막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저는 식장 결혼인데 굉장히 조명이 예쁜 곳에서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 있습니다. 생각 있으시구나. 혹시 그 결혼식 갔던 곳 중에 뭐 제일 예뻤던 곳이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갔던 결혼식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실내 식장이었었는데 아, 제가 그 전에는 갔던 식장들은 그냥 한 줄로 쫙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의자만 있는 곳들. 약간 교회 느낌으로. 네, 교회 느낌처럼 그런 데가 조금 많았었는데 네. 처음 따라갔던 곳에서 이제 그 테이블식으로 해서 밥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테이블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거기 다 보고 밥 먹는 데 가서 밥 먹었는데 여기는 밥도 주네? 막 이러면서 보면서 밥을 먹는 네, 느낌. 약간 공연 느낌이었어요. 약간 디너쇼처럼. 그리고 막 주변이 꽃으로 막 했었었고 요즘은 조금 꽃 이렇게 장식이 유행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깔끔한 느낌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여기는 진짜 동화 속 공주님 같다라는 너무 예쁘다 생각이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야외를 지금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맞아, 자연 야외에서. 에코 느낌으로. 제가 보기엔 숲속에서 하시면 어떨까? 여름에 하면 이제 모기와 함께 하는 거 숲속 아닐까요? 요정 느낌으로. 그 원빈하고 이나영 씨가 결혼할 때 그 밀밭인가? 밀밭에서 하셨잖아요. 그런 아. 느낌 어떠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기 그 뱀파이어 영화처럼 하고 싶긴 해요. 뭔지 알죠? 알죠. 그런 느낌을 그쵸, 원합니다. 네. 너무 예쁘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하는 저의 네네. 로망? 현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현실은 이제 이 꽃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요즘 꽃값이 장난이 꽃이 아니고.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번 하면은 또 생화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거기까지는 있어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쵸. 이게 너무 아름답지만 현실적으로 꽃값이 너무 비싸다. 결론이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되어지네요. 고민의 연속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 아닐 수 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2부는 저 지희 씨와 저의 결혼 로망 이야기 살짝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래 듣고 3부로 찾아올게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지켜줘 사랑해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부은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부은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게 높은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부은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부은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을까 발장 끼는 연인들의 모습에 나의 눈이 왜 시려울까 한때 나도 저런 때 있었다며 새로운 사람이 그리운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네, 조이 씨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고민 세탁소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3부는 요즘 사람들의 결혼 고민, 좀 보편적인 결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물론 1부에서 저희가 이런 지희 씨와 저의 개인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좀 저희 친구들 이야기나 뭐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것들 좀 이야기 섞어 와가지고 네. 20, 30대들의 결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 진짜. 바로 요즘에 한숨부터 나오는 건가요? 결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듯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옛날에 그냥 몰랐을 때는 결혼하고 싶다. 뭐 막 나 음. 이렇게 프로포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신혼생활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이제 정말 결혼할 때쯤 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결혼이 진짜 준비됐다라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도 몰라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다들 보면은 막 완전히 준비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하면서 이렇게 좀 부족한 거는 조금 이렇게 살짝 메우고 버릴 건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 친구들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와 진짜 그런 친구들 보면 친구인데 어른 같아요. 진짜 어른 같죠. 어른 같아요. 나는 네. 아직 애다. 이런 느낌?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그냥 정말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 거의 없었는데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 친구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비혼주도 어떻게 많이 될지 생기고.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렇게 비혼주의도 생겨나는데 지희 씨가 보기에는 왜 좀 결혼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진지하게 가보자면 진지하게?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집이 필요한데 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지금. 조건이 그쵸. 충족하기 어렵죠. 집 그런 구하기가 것도 너무 있고.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근데 또 최근에 그 전세 사기 사건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 청년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더 이제 주거를 이제 어떤 전세, 그러니까 왜냐면 매매로 사기에는 좀 비싸니까 그쵸. 다들 부모님이 전세로 도와주지 않고 네. 부자가 아닌 이상 힘드니까. 다들 전세로 조금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면은 조금 돈을 모아서 나중에 매매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전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뭔가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요즘에 들어 사람들도 맞아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한몫하는 것 같아요. 무시 못하잖아요, 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가 한 50% 이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맞아요. 들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희생하는 게 조금 당연했다고 봤는데 뭐 일방적인 희생 이런 것도 당연했다고 봤는데 요즘에는 그 각자의 어떤 개인이 존중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둘이 굳이 하나가 돼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보면 오픈 마인드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연애 프로그램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동거하는 프로그램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프로그램도 보면 맞아요. 있고 사회가 많이 변해서 어떤 분들은 동거를 꼭 해보고 결혼을 해야 네, 한다라고 네.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 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나랑 좀 잘 맞는지 확인해보는 그치.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은 또 동거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거가 결혼이랑 또 비슷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동거하면서 애기 낳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또 보면은 외국 헐리우드 스타들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동거하고 같이 살지만 결혼하지 않고 네, 이런 네.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보면은 제 주변에 뭐 결혼하고서 바로 혼인신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혼인신고를 1년 후에 하자. 요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네, 많이 제가 실제로 변했어요. 보기도 했고요.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동거를 또 하다 보면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지금도 너무 괜찮은데 결혼하면은 식장도 돈이 들어가고 뭐 또 맞아요.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결혼을 많이 안 하는데 좀 이렇게 보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둘째치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큰 폭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 살짝 해봤는데 이게 아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기를 꼭 낳아야 된다, 안 낳아야 된다. 이런 건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면 아기 is money. 왜냐면 맞아요.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게 한 거의 10년, 20년은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럼요. 또 10년, 20년만 해주면 다행이죠. 그쵸. 저희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직도 부모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시고 계신데 이게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아예 생각하세요? 뭐 서로 딩크를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딩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은 하지만 아기는 아기는 낳지 않는. 낳지 않는. 네, 그런 딩크적으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뭐 결혼을 망설인다고 하는데 일단은 망설여지면은 하지 말아라. 이거 이게 맞아. 왜냐면 아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진짜 이게 낳는 게 옳다 안 낳는 게 뭐 잘못했다 이런 없죠, 생각이 없죠. 아니라 그냥 정말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의 생각도 조금 맞아야 되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조율이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아기 때문에 망설여진다. 조율이 안 됐다. 그러면 결혼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좋겠다. 이런 왜냐하면 생각? 확신이 100% 있어도 막상 결혼 생활하고 아기 낳으면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다? 그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쵸. 저도 그걸 좀 그렇기도 동의해요.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나이면 이제 20대 완전 후반, 완전 후반이죠. 완전 후반. 그러니까 우리 나이면 슬슬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뭐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 줄었나요? 아니면 뭐 이걸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결혼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결혼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은근 또 해요. 애기 낳은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한 친구들은 또 유치원도 보내는 거 보면은 또 결혼을 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또 몇몇 친구들은 나 비혼주의 선언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래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비혼주의를 선언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네네. 중학교 때는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이 보면 바뀐 조금씩 거구나. 변하면서 그쵸. 근데 아직 100%막 줄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막 언제 고민해야 되지? 막 하기 싫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의 또 행복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을 해서 내가 더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결혼을 안 하고도 행복할 것이냐, 이런 행복의 어떤 크기를 조금 따져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뭐 결혼을 한 친구들도 꽤 되지만 안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요. 안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확고하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사실 예전에는 막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나 몇 살 때 결혼할 거야, 몇 살 때 결혼할 거야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되게 특이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대단해 보여 그게. 맞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진짜 조금씩 하고. 사회가 변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좀 요즘 사람들에 대한 결혼 고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노래 듣고 4부로 찾아올게요. 떨리는 맘 고마운 맘 가득히 담아서 제일 예쁜 포장 속에 전하고 싶은데 아닐 거야 웃을 거야 엉뚱한 상상 때문에 미루는 바보 왜 나 같았게 늘 웃던 모습 네가 내 맘 훔친 건 정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날 Pleas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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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안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볼까 이런 내 수줍은 고백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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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가까이 너만 들리게 말해줄게 답답한 맘 미안한 맘 언젠가 전해줄 매 쌓여가는 선물 전하고 싶은데 아닐 거야 싫을 거야 그냥 날 편한 친구 이상은 절대 아냐 그러면 어째 늘 웃는 모습 니만 훔치고 싶어 정말로 너무 들려주고 싶어 Pleas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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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안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볼까 이런 내 수줍은 고백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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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가가 부드러운 눈웃음으로 너의 맘에 스며갈 거야 Baby baby 사실 너도 알걸 다가가지 못하는 날 어느샌가 나에게 너 다가오고 있는 걸 포근한 그 품으로 날 꼭 안아줘 Please baby baby 그대가 내 안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볼까 이런 내 수줍은 고백 다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가까이 너만 들리게 말해줄게 소중한 사랑만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싶은 걸요 누구도 부럽지 않을 가장 예쁜 여자친구야 네, 소녀시대의 베이베 베이베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테인션 나우 고민 세탁소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4부는 대망의 그것이 왔습니다. 가장 큰 맞죠. 고민이죠.
축의금 이거는 이제 논쟁입니다. 결혼 논쟁.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결혼을 참석하는 그런 손님으로서의 굉장한 이 고민, 스트레스. 이거는 사실 결혼과 떠나서 1년에 몇 번씩은 있는 고민이잖아요. 네, 몇 번씩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 재미있게 네, 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가장 큰 그거죠. 적절한 축의금 금액 얼마일까요? 이게 저희가 말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쵸, 그쵸. 저희의 생각일 뿐. 네, 제가 듣기로는 축의금을 홀수로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뭐 그런 법칙이 있대요. 홀수로 3, 뭐지? 5, 7 약간 이렇게. 근데 뭔가 저는 짝수로 줘야지 남자 여자가 각각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봐요. 10은 짝수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3, 5, 7, 10 하고 이제 바로 뒤에는 15 약간 이런 11 식으로. 하기엔 좀 애매해서 그런가? 그래서 11은 애매하고 9는 좀 그렇고 어, 9할 바엔 10 하는 게 낫고 11 할 바에는 15 하는 게 나으니까 10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결혼식 그것도 약간 경조사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경조사비죠. 응. 축의금 뭔가 이제 어떻게 그 뭐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거요? 그 돌아가신 네, 부조? 부조. 그거랑 비슷하게 좀 가지 않나 싶었어요. 가격대가. 가격대요? 죄송합니다. 홈쇼핑입니까 여기? 그쵸, 그 금액대가. 금액대가.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경조사비를 냈을 때가 3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친한 친구였을 때. 요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3만 원이면은 사실 3만 원도 큰 돈인데 그죠? 3만 원이면은 욕먹는다는 소리가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쵸. 예전엔 진짜 3이었 그냥 기본이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친한데 덜 친하면은 3. 그 다음에 조금 아는 지인이다 그러면 5.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친하면은 요즘에는 뭐 상관없지만 요즘에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뭐 한 번 봤든 두 번 봤든 세 번 봤든 100번 봤든 그냥 일단 5 기본 5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또 느껴지네요. 물가. 그쵸. 그리고 사실 7만 원도 하는데 7만 원 또 하면은 또 7만 원이라고 또 욕을 먹는다는 글을 봤어요. 왜요? 7을 할 거면 차라리 3을 좀 더해서 10을 하지. 7은 좀 짜 보인다. 근데 사실 7만 원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이게 한 달에 2번만 가면 그게 한 이제 14만 원, 20만 원 돈이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친구는 그냥 친구 결혼 아닙니다. 끝나고 걸러야 된다.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쯤 되면은 다들 한번 인간관계 정리가 싹 된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사실 그리고 또 받은 만큼 돌려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객 알바를 많이 구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아까가 뭐냐면 저와 지희 씨가 지금 N잡에 대한 맞아요. 이제 그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출근하면서 얘기를 좀 하객 알바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네. 요즘 이런 이색 알바가 있다 하면서 하객 알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객 알바도 구하는 판인데 진짜.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좀 고마울 것 같아요. 맞아요, 와주는데 맞아. 나한테 돈까지 줘?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왜냐하면 알바를 쓰면 내가 돈 돈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내 친구가 와서 돈까지 축하도 줘. 해주고 돈도 주고 막 하는데 그러면은 돈 조금 준다고 하면은 그건 친구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인 씨는 직장 동료, 친구, 뭐 아주 친한 친구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진짜 여유 넘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마음만은 진짜 막 자동차 한 대 주고 싶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도 아까 지희 씨가 말한 것처럼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주고 이제 친한 친구면은 진짜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친구는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하는데 그쵸. 알파로 가는 거죠. 그쵸. 몇십만 원의 알파로. 근데 이제 덜 친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근데 그 약간 친구가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얘랑 내가 엄청 친한 건 아닌데 또 엄청 안 친한 것도 아니야. 요럴 때가 진짜 친구?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거든요. 동창. 네, 동창이 있었는데 되게 걔랑 친하게 잘 지내긴 했는데 또 엄청 친한 건 아니에요. 이러니까 축의금이 굉장히 애매해지더라고요. 왜냐면 5에서 10은 2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분 분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네. 그 월급에서 어떻게 보면 내 계획하지 않았던 돈이 나가는 거라서 예민하게 맞아요. 받아들이실
부분들도 있거든요. 맞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적금을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따로 그 통장을 이걸 파가지고 아, 진짜. 진짜 그렇게 근데 해야 이거 될것 사실 같아요. 끝이 없는 게 음. 지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나가고 좀 있으면은 친구들 뭐 돌잔치 비용이네 자식들 그니까요. 또 자식들이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경조사비로 나가는 거 보면은 꾸준히 나가요 돈이 계속. 꾸준히 나가죠. 꾸준히 나가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첫 아이만 돌잔치를 해라. 둘째 셋째는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해라 그냥. 첫 아이만 돌잔치를 해라 친구야.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 네. 안 친한데 결혼식 때 연락 온 친구 있어요? 저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뭐지 근데 싶었어요? 뭐지 싶다기보다는 얼마나 아. 올 사람이 없으면은 없었으면은. 나까지 불렀을까 하면서 그때 약간 천사병 있어가지고 가셨어요? 갔어요 제가. 어. 그 포토존 채워주려고. 근데 진짜 정말 별로 안 왔더라고요. 걔 친구들이. 아. 그래서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럼 그 이후로 또 간간히 만나고 연락도 하세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또 그걸 계기로 다시 또 친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확실히 친구가, 그러니까 왜냐면 친한 친구도 진짜 친한 친구도 유부녀가 되니까 조금 서로 그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달라서 이 만나기도 공통점이 힘들죠. 없다 보니까 맞아요. 살짝 멀어지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 그쵸. 유부녀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갑자기 연락 왔네, 뭐 가야 되네, 마야 되네. 그래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네네. 혹시 그 예인 씨는 축의금 이렇게 내고서 먹튀 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멋있네. 멋있는 여성이 되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아까 저는 제 결혼식을 파티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돈 말고 차라리 다른 선물 가지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결혼식은 그 선물 이렇게 네. 목록 해가지고 원하는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걸로 그러니까 한대요. 그렇게 네. 하고 싶더라고요. 축의금이 없이 그 원하는 선물을 이렇게 뭐 작은 거 있잖아요. 토스트기부터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를 주는 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괜찮다. 비싸긴 하거든요. 음. 그래도 그게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거를 또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니면은 조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쿠땡 이런 데서 조금 싸게 살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해서, 좀 다르게 가고 싶긴 했어요. 괜히 그럴까봐 친한 친구가 돈 없어서 안 온다고 할까봐 그쵸. 그래서 진짜 나는 그게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해도.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먹튀 좀 봐야겠어요.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 저도 친구들. 뭐 아직 결혼 안 해서 먹튀 당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을 했어요. 되게 많이 하셨다 결혼을 네. 주변에서. 그래서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약간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건 아닌데 지인과 안 친구? 친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친구와 친한 친구의 사이예요. 약간 그런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더 지금보다 돈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없지. 축의금을 무려 10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5만 원은 좀 정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10만 원을 딱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친구야 잘 지내니? 이 방송 듣고 있다며 다시 연락해줘. 물론 지 꼭, 결혼할 때 와야 되는데. 꼭 돌려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섭섭하다. 약간 그럼 섭섭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섭섭하다. 이런 이 생각을 좀 축의금 했습니다. 문제가 이 논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축의금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좀 고민들이 있으신 거 보면은 맞아요. 하객 하객 패션. 패션. 약간 남자분들은 어찌 보면 편해요. 그냥 정장 입고 편하죠. 가시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좀 다들 은근히 신경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가면 다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예쁘게 입어야 되는데 신부보단 예쁘면 그쵸. 안 되고 신부의 웨딩드레스 색깔과 겹치면 안 돼. 밝은 근데 색깔 예뻐야 입으면 돼. 안 되고. 맞아.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좀 어떤 고민이 있을까 하고 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올라왔어요. 저 이런 옷 입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객 패션으로 괜찮나요? 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패션도 은근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그리고 신부잖아요. 그쵸? 근데 왜 굳이 이 신부만 눈에 띄기 위해서 신부만을 위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살짝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 근데 약간 배려를
해야 되니까 흰색 옷은 피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솔직히. 그쵸, 완전 그러면 사진을 딱 찍어놨을 때 어쨌든 그 신랑과 신부가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저는 이제 베이지색부터는 괜찮다. 베이지색부터 괜찮다. 핑크도 그 정도 당연히 괜찮겠네요. 핑크 당연히 괜찮다. 어. 저 오히려 막 거무 죽죽하게 이렇게 입고 오면은 사진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다 같이 화사한 그쵸. 느낌으로 하는 게 낫지. 생각해보면 남자분들도 다 검정, 여자분들까지 그렇게 입고 단체 사진 찍으면 신부 그러니까 혼자 약간 유령 신부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예 뭐 진짜 생 화이트에 뭐 이렇게 면사포 쓰고 가시는 거 아니면은 베이지색 정도는 화사하니까 괜찮다. 그쵸, 이런 괜찮을 것 생각이고.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다 양복 입고 가시면은 다 신랑이랑 똑같아요. 옷 똑같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네. 그쵸? 그건 또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틀을 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틀을 깨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옷 색깔을 정해주는 거죠. 뭐 블랙 앤 레드 이렇게 괜찮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제 결혼식 그거 할 때 팁으로 한번 써먹어 네, 볼게요. 괜찮을 것 같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지희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결혼 이야기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결혼 얘기하니까. 근데 여전히 반반이에요, 생각은. 저도 반반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고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고민 있으면 마구마구 들고 고민 세탁소로 놀러와 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쿨하지 못해 미안해 UV 노래로 마지막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답장도 없는 문자 받지도 않는 전화. 그래 이젠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난 쿨하지 못해. 너는 쿨해. 넌 참 좋겠다. 그래 참 좋겠다. 나만 울어 너는 웃어. 나는 울고 너는 웃어. 정말 비겁하지. 나 이렇게 비겁하지. 며칠 전엔 0번으로 문자 보냈어. 그런 말 줄 알았어. 나도 0번으로 문자 올 줄 알았어. 근데 없어. 486으로도 보냈어. 천사로도 보냈어. No girl,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No girl, I'm sorry. 하지만 난 so so cool. No girl,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No girl, I'm sorry. 하지만 난 so so cool. 얼마 전에 너의 미니 홈피 들어가 봤어. 사진이 보이지 않아. 왜일까 생각해봤어. 맞아 너와 나는 일촌이 아니었어. 왜 나랑 일촌 끊었어. 괜히 끊었어. 걱정하지 마 다시 일촌하면 돼. 뭐라고 할까 예전 그때처럼 내 사랑 유세윤으로. 너의 일촌 댓글 파도 타고 널 볼 수 있지만 초라하나. 어제 너의 얘기를 들었어. 내가 사준 핸드폰 바꿨다며.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너와 나의 I'm sorry. 하지만 난 so so cool.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약속 남았어. I'm sorry. 하지만 난 so s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You're so so cool. No cool.